데모덱스라고 하는 모낭충이 2마리 또는 3마리가 붙은 놈이 세상 또는 내상에 항상 살고 있는데, 이 데모덱스 모낭충이 평상시 때는 표피청, 진피청, 피하 지방청의 피지선에서 올라오는 피지를 먹고 살고 있다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 모낭충이 모공을 통해서 기어 나옵니다. 나오는 목적은 산성찌꺼기 먹이 먹을 목적과 한 20일 정도 살면서 옆에 있는 모공의 알깔 목적으로는 피부 세포가 넓고 노화하는 것이 이 모낭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체가. 여성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 화장 지우고 주무셔야 되는데 못 지웠어.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퍼석해요. 이유는 이 모낭충이 나와서 화장 찌꺼기 밑에 땅굴 파먹고 들어간 흔적을 씹어요. 화장독이 뭐냐? 이 모낭충이 배불러 터진 현상을 두고 화장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와 저희 연구원들이 시중에 보니까 미제 데모덱스 없애는 고가의 화장품이 있다. 거기에 뭐 모니터에 모낭충 기어가는 거 해충처럼 막 모니터로 보여주고 그러고 화장품 팔. 검사해보자. 해보자. 안 나오니까 아프도록 긁어내는 거예요. 아프도록 긁어내도 하나도 안 돼요. 혈액 자체에 의해서 세포 전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세포 전체가. 세포 전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컨디션이든 피로등 하는 부분 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만 피부만 좋아졌다?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틀린 겁니다. 볼까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모낭충이 없어져서 여성분들 화장품 적게 든다는 이야기 이해되시겠죠? 이게 없어지면 머리카락에 영양 공급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여성분들 특히 머리 끝이 갈라졌다? 머리가 길기 때문에 영양 다 빨아먹고 다 올라가 갈라졌어. 한 보름 정도 식생활 바꿨는데 머리 끝 갈라진 게 하나도 없어. 어떤 한 여성분이 머리를 길게 기르셨대. 이만큼 기르셨는데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이게 말려 올라가. 뭐 포머나 고대한 것처럼. 근데 식생활 한 보름 바꿨는데 말려 올라간 이 머리 끝이 쫙쫙 다 펴졌다. 쫙쫙 다 펴졌다. 모낭충이 데모덱스가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낭충은 피부 세포를 넓고 노화하게 만드는 부분이지만 애완견에 있는 모낭충은 병원균까지 옮기면서 피부 사상충으로서 애완견 죽이기도 합니다. 애완견을 키울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털 빠지는 거, 채취,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 이 모낭충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용 자체가, 자 볼까요? 여기 이거 없어졌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 이게 표피청, 이게 진피청, 피하 지방층이라. 이게 진피청에 있는 부분이라면 이 피부 표피청에 있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피부 사상균 등인데, 비듬균, 무정균, 섭진균, 비염, 냉대하, 질염, 전립선염, 비대 등을 말합니다. 이건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해결 못하고 있어요. 이 피부 사상균 중에 제일 독한 균이 비듬균 옷이다. 약국에서 비듬약 달라면 무좀약 따블로 주고요. 무좀약 달라면 비듬약 절반 줄여서 줍니다. 저 비듬 많은 건 다 알고 계세요. 이거 터는 게 이겨. 대학에서 전무생활도 했어. 좋다는 비듬약 다 써봐 해결 안 돼. 곤생양국 이거 뭐 허예. 내용 자체가. 식생활 바꾸고 언젠가부터 비듬 깨끗하게 없어져. 이래저래 설하니까 있는데 설하는 거죠. 아니 이거 긁어도 없어. 한 손 말고 두 손으로 긁어도 없어. 비듬 있는 사람이, 비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설마 비듬까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 비듬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것은 무좀 논할 거 없어요. 여성분 한 분이 무좀이 너무 심해서 미스 때부터 아예 열 발톱이 안 자랐대요. 그분의 소원은 발톱 나와서 매니큐어 바르고 싶은 게, 지금 그분 무좀 논할 것이 아니라 새 발톱 다 나왔어요. 발톱마다 색깔별로 바르고 다니고, 며칠 전에는 보니까 이 굵은 발톱에는 해바라기 그림까지 그리고 오셨더라. 대퇴골과 퇴행성 관절염에 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뼈세포에 칼슘분이 부족해서 골밀도가 줄어든 현상을 두고 골다공증이라고 한다. 맞죠? 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 현대인의 식생활이
김이나 멸치나 칼슘 함유식품 더 많이 드시오. 그런데 옛날에 없던 골다공증이 현대인들에게 더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시고 처방전 내리는 대로 1년 내내 약국에서 칼슘 함유식품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요.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 중 칼슘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혈액 속에 산소와 더불어서 이 혈액 자체를 통해서 뼈세포에 공급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동맥이 있는 이 굵은 부분에는 타고 돌지 몰라도 뼈로 연결되는 이 모세혈관은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바위에 나무 잔뿌리 붙어있는 그 형상과 같습니다. 이 굵기가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만분의 8mm, 혈구 하나의 크기가 만분의 6mm 하거든요. 하나씩 줄 서서 들어가는데 이게 설탕혈액, 산성혈액에 의해서 다 붙었습니다. 이게 다 붙었다니까요. 이게 다 붙었다니까요. 골다공증 오신 분들은 골다공증 하나만 오셨을까요? 다 붙었으면 다른 데도 또 붙었겠죠. 내용이 연결됩니다. 여기에 골다공증 때문에 멸치 10포대를 드시더라도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약물로 없다. 몸속에 들어있는 이 혈액 전체를 물로 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생활 바꿔서 혈액이 맑아지고 이게 뚫렸다. 이거 뚫리고 나시면요, 멸치 10포대가 아니라 멸치 2마리 반만 드셔도 다 공급됩니다. 이때는 꼭 머리님을 포함해서 드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골관절염, 학문적으로 태행성관절염을 골관절염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의 부모님들께서 5년 10년을 무릎이 아프셔서 방 밖을 못 나오신다. 병원에 가서 CT 촬영, 초음파 검사, MRI 할 수 있는 검사 다 해도 병명도 안 나오신다. 무릎에 좋다는 구루코사민, 홍합추출물 좋은 거 다 드셨다. 아무리 드셔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 구루코사민 좋은 거예요. 홍합씨도 무릎에 좋은 영향을 끼쳐요. 아무리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시더라도 지금 이게 막혔습니다.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막히면 이게 말라붙습니다. 이게 말라붙으면 공백이 생기겠죠? 해살이 근육세포 자라는 거예요. 뼈세포 자라는 거,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무리하게 서시니까 염증 오신 거예요. 병원에 가셨어요. 이게 소염제, 항생제 주사 주는 방법밖에 없다. 소염제, 항생제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혈관이 더 경화경색되어서 더 안 좋아지더라. 더 안 좋아지더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혈액을 바꿨다. 뚫렸다. 뚫리고 보니까 여기에 영양이 공급되시는 것이 꼭 고무풍선에 물 공급되는 것보다 더 쉽게 공급되더라. 고무풍선에 물 공급되는 것보다 더 쉽게 공급. 5년 10년을 고생하시던 내 부모님 퇴근을 하니까 시골에서 서울 집에 올라와 계세요.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김장해서 김치 담아서 한 통은 이고 한 통 들고 2통씩이나 갖고 오셨다. 혹시 지금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물어보러 고생을 하신다면 구루코사민이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뚫어놓고 드셔야 그게 효과적이지. 안 뚫린 가운데 지금 드시면 위장장애나 오히려 효과는 없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아랫배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하고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면 이것보다 나은 사업이 없더라. 왜냐하면 이게 다이어트 되고 아랫배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여성분들은 집이라도 팔아서 하려고 하더라.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다이어트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다이어트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드시는 식생활이 불균형 식생활. 찌꺼기가 남게 되고 남게 되는 이 찌꺼기는 다음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 기름으로 바꿔서 첫 번째 저장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랫배더라.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요즘 식생활, 불균형 식생활에서 지방이 생겨서 유치원생들부터 아랫배 다 나옵니다. 여기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엉덩이 2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엉덩이 앞에서 1번 볼 거 없어. 뒤에서 2번만 보면 1번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하체 3번, 상체 4번. 그림을 날씬하게 3, 4번을 그려놓은 이유는 체질에 따라서 3번, 4번으로 정의가 안 될 따름이지 1번, 2번 안 나와 계신 분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다! 그러시면 지금 몸속에 들어있는 이 지방을 다시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은 지금 저희 균형식 생활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밸런스를 맞췄다. 균형을 맞췄다. 찌꺼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이건 식생활에서 원천적으로 요요 현상이 없도록 하는 전 세계 유일의 방법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요 현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는데 그러시면 지금 현재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이 지방을 빼기만 하면 된다. 맞죠? 이 지방만 잘 빼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첫째 방법,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첫 번째 빼는 방법. 병원에 가셔서 주사 바늘로 지방 흡입술로 빼내는 방법. 10분이면 뺀다. 간단하다. 이거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빼면 여기 지방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빼고 집에 오는 순간에 배가 따블로 와서 붙습니다. 병원에서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 흡입술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미봉을 목적으로, 경제적 목적으로 주사 바늘로 지방을 빼서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은 자제해 주실 것을 엄숙히 권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을 빼는 방법. 우리 시중에 다이어트 식품 나와 있다. 맞죠? 이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시는 것은 지방 흡입술보다 여러분 더 나쁩니다.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식품 이는 다 지방 분해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가르시아나 성분들. 그러면 지방 분해제를 대량으로 섭취해서 내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분해되어서 빠져나가는 원리가 다이어트 식품의 원리인데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이 지방은 빼고자 하는 찌꺼기인 내장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피하지방층도 있습니다. 피하지방층, 다 이 껍질 부분에 있는 이 피하지방층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고 몸속에 있는 것 나가는 것도 막는 필요한 지방층이고 우리가 빼고자 하는 찌꺼기인 내장지방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분자식으로는 피하지방이든 내장지방이든 똑같은 지방입니다. 이 똑같은 지방에 지방 분해제를 대량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시면 빼고자 하는 내장지방은 오히려 늦게 나가고 보호해야 할 피하지방이 먼저 빠져나가서 다이어트 식품만 드셨다면 온 얼굴에 주름이 온몸에 주름이 째글째글 찌글찌글 짜글짜글 쪼글쪼글 안 생길 수가 주름 생기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주름은 생겼다 하지만 주름은 펴면 되겠지만 몸에 균형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불상사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피하지방층에 있는 이 지방은 오히려 펴져서 보톡스 맞은 것처럼 잔주름 펴지고 빼고자 하는 내장지방만 골라서 빼는 그림 같은 방법이 있느냐? 그 그림 같은 방법이 있다. 그 그림 같은 방법이 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 이곳 여기에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오.